동시효과 구간 2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좀 간략하게 보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예상 지수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낙폭도 고르게 0.25%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오늘 0.25% 하락하면서 2476.9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전거래일에 하루 만에 80포인트를 끌어올려 놨으니까요. 오늘장 사실 동시효과 구간 지금 전일 대비 7포인트 정도, 한 10분의 1 정도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장중에 변동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고가가 거의 2,500선 근저 언저리까지 갔고요. 저가가 2,470, 한 30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 이렇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주지를 못하네요. 오늘 730선 언저리를 맴돌았던 그런 하루인데 현재는 0.24% 정도 마이너스권 보여주면서 729.4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가운데서 이슈가 명확한 종목군들이 주목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 막바지 시즌에 접어들면서 태평양물산 같은 섬유유봉 내의 호실적 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태평양물산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이었고요. 한세실업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 모멘텀 받으면서 8% 정도 급등하며 고점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11월 14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종목에 눈길이 좀 많이 가는 하루였죠. 지수 전반적으로는 오락가락하는 양상이었고 또 종목별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쁜 월요일을 보내셨을 텐데 아시아 증시 내에서 이슈가 꽤 많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니케이 225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1% 정도 하락하면서 27,963.47엔대 거래 마쳤는데요. 300엔 내준 겁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장중에 28,000엔 선 내주고 이후에 저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소프트뱅크가 10% 넘는 급락을 했는데요. 이유가 역시나 명확합니다.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전펀드라든지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주력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점차 어려운 모습을 겪고 있고 이런 기술주들 점차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실제로 실적도 안 좋게 나오니까 소프트뱅크 급락을 했고요.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증시가 1% 정도 하락하면서 한중일 가운데 가장 부진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눈에 띄는 이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상해종합하고 심천을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홍콩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시죠. 상해종합은 3,080선, 전거래일 대비로는 0.22% 하락한 수치입니다. 오전에는 상승권 유지하다가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심천 쪽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심천 상해는 다 밀려 내려가는데 홍콩 한번 보실까요? 홍콩 증시가 장중한테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쭉 보시면 유동성에 연동이 되는 컨트리 가든이라든지 아니면 룽후 부동산 이런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된 종목이 강한데 중국 내부에서 재료가 나왔습니다. 과연 시진핑 3기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부양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결국엔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구제를 위한 16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무더기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면서 중국 증시에서 또 이런 부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 서울 외환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돼서 위안화와 연동이 되나 해서 찾아봤는데 위안화는 또 강세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은 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변동성도 상당히 컸고요.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상승하면서 1,325원 90전에 거래 마쳤고요. 밴드폭은 1,309원에서 1,331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널뛰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난 금요일에 60원 급락이 나오고 오늘장 10원 가까운 되돌림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가팔랐던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난주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양시장은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4%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8.51포인트 내렸고요. 종가 2,474.6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진입을 두고 다소 아쉬운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장중에 2,500포인트에서 조금 못 미치게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탄력이 점차 줄어가는 모습 연출됐는데요. 대체로 2,480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 이어가더니 막판 들어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종가는 2,480포인트 아래에서 2,474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후반부 들어서 매도폭을 줄였는데요. 동반 외국인과 같이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56억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이 1,485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막판까지 1,709억 가까이 순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후반부 들어서 하락 업종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먼저 비금속 광물 테마가 4.4%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또 이어서 철강금속 테마가 2.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철강주들이 수혜를 받았고요.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가 2%대 상승 탄력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과 의료정밀 테마가 1%대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으로 거래 마치면서 전기전자 테마가 1.6%대 약세로 마쳤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서비스 섹터 역시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제조업 테마와 또 통신업종이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 종이목재 업종이 0.2%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네옴시티 간접 수혜주로 부각됐던 테린 포장이 차익 실현 매물 움직임 나오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하락세가 많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차익 실현 매물 움직임 나오면서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종가 61,900원 터치하면서 약 1.6% 가까이 하락으로 마쳤고요. 오늘 SK하이닉스 2.8% 가까이 내렸습니다. 종가 9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1차 전지주 관련 종목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604,000원이고요. 약 3.2% 넘는 약세로 마쳤습니다. 또 동반해서 LG화학 역시 부진했습니다. 오늘 1.5% 가까이 하락했고요. 종가 726,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제너럴모터스와 볼보와 또 조인트벤처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759,000원에 약 1.6% 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체로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901,000원에 약 0.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셀트리온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조금씩 키워갔고요. 3.6%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은 오늘장 강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간 IRA 논의 내용이 부각됐고요. 오늘 현대차가 2.3%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종가 176,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기아 역시 2.8% 가까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들도 역시 외국인들 차익 실현 매물 움직임 나왔는데요.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동반 낙폭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네이버가 2.6%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늘 카카오가 0.4% 가까이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 영향으로 의류업종의 3분기 실적 또한 개선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부각됐습니다. 그 가운데 태평양물산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8,462억이었고요. 또 영업이익이 631억을 기록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고요. 종가 1,6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세실험 역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또 가을, 겨울 외출복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6% 가까이 증가했고요. 또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는 이런 매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8.6% 가까이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또 효성 TNC는 친환경 골프웨어 개발했던 모멘텀까지 장중에 부각이 됐고요. 오늘장 12% 가까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또 그 밖에 호전실업과 성안과 또 한섬 역시 앞으로 의류 수요 증가 기대감 받으면서 동반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관련된 모멘텀 받으면서 동반 상승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삼성 SDI가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또 볼보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약 10조 6천억 규모의 프로젝트로 삼성 SDI가 앞으로 IRA 법안에서의 추가 수혜를 확보할 거란 기대감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삼진 L&D와 상진 EDP가 또 삼성 SDI에 관련된 부품을 주요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반 상승했는데요. 그 가운데 상신 EDP는 또 오늘장 3분기 실적 호조까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23% 하락했습니다. 종가 포인트로는 1.68포인트 내렸고요. 종가 729.5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에 보합권 구간 등락을 반복했지만 탄력을 한 번 다시 줄였습니다. 다시 오후 구간 들어서 상승 탄력이 들어왔고요. 734포인트에서 고점을 만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종가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이 1,930억 가까이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팔았습니다. 기관이 1,525억 가까이 가장 크게 팔았고요. 그 뒤로 외국인이 235억 가까이 순매도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낙폭을 키우면서 5.6% 가까이 하락한 67,3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또 그룹주인 셀트리온 제약 역시 부진했습니다. 종가 69,800원 터치하면서 약 2.4% 가까이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HLB는 홀로 상승했습니다. 종가 39,050원이고요. 약 1% 이내의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강세로 마쳤습니다. 종가 11만 5,700원 터치하면서 약 4.6%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요. 또 에코프로 역시 상승했습니다. 종가 13만 5,100원 터치하면서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LNF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22만 9천원 터치했고요. 약 1.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첨보는 강했습니다. 오늘 전해질 공장 신규 가동으로 내년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이러한 호재 받으면서 약 2.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 24만 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쪽으로는 외국인들 차익 실현 움직임 나왔는데요. 카카오게임즈 4.4% 가까이 하락하면서 종가 4만 3,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펄어비스는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종가 4만 1,900원 터치했고요. 0.1%대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올림픽이나 스포츠 행사를 두고 응원객들의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치맥 특수를 노린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 가운데 농업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 11월 6개 도축 마리수는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할 전망인데요.
공급량 부족 전망에 따라서 6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먼저 마니커 F&G와 마니커, 하림이 오늘장 강세를 보였고요. 또 피자 브랜드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대사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교촌 F&B 비롯해서 제주 맥주까지 동반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가상화폐 관련 주들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바이낸스가 인수회사를 철회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였는데 부채 규모는 최대 66조 원에 달해서 가상화폐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가상화폐 C2X를 FTX에 상장한 컴투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장 급락을 했고요. 또 관련돼서 또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위메이드 관련 종목들도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오늘 위메이드가 5%대로 하락을 마감했고요. 또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6%대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